지난주에서도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그다음에 강혜경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공익 제보자 강혜경 씨, 또 아이돌계 변호사. 예, 자기소개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원래. 긴데 30초만 예, 주시면 30초,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경찰 출신 아니고요. 검찰 출신 아니고요. 경찰, 검찰, 전관과 시장에서 경합하기 때문에 그들의 편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요. 네. 일반 형사 사건도 하고요. 시국 사건도 해서 경찰이 얼마나 이상하게 하고 검찰이 얼마나 이상하게 하는지 모두 다 깔 수 있는 변호사 정구승입니다. 예. 야, 이렇게 자기 멘트를 이렇게 길게 준비해서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네요. 네, 방송 제가 많이 네. 했지만 준비를 잘 해오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강혜경 씨는 오늘도 비행기 타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그러니까요. 비행기가 뜰지 안 뜰지 이것도 좀 너무나 조마조마하게 오셨을 것 같아요. 뜨기는 떴는데 이제 서울에 도착하니까 이제 그 안개가. 하늘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아예 서울이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안개가 정말 심하더라고요. 뿌연 이 하늘을 뚫고 네. 강혜경 씨도 멀리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윤석열 1심 선고가 오후 네. 2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첫 형사 재판 선고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은 예측을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변호사 법조인 예측보다 강혜경 씨 예측을 먼저 듣고 법조인의 해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좀 예상하세요? 법을 모르는 법을 모르는 일반 그래요. 국민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일단 그 특검에서 구형을 10년을 했더라고요. 네. 그 특검의 구형 10년 또는 그 이상의 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의 형이 내려져야 네. 된다. 그게 다 국민들의 마음, 맞습니다. 그 그렇죠. 민심이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자, 우리 법조인 변호사. 저도 당위로서는 네.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예상을 하자면 한 7년에서 8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예.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7년 8년? 그렇죠. 예. 어떻게 된 저도 거예요?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공무원 집행 방해와 그리고 허위공모서 작성 뭐 이런 것들이 기소가 되어 있는데 네.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뭐 7년에서 8년. 저한테 베팅을 하라고만 그렇게 베팅을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당위로 봤을 때는 네.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만들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사실 그 체포를 방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는 가장 높은 형에 가까운 형이 나오겠지만 허위공무원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뭐 정말 최고형을 선고할 만큼의 이게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있어서 아무래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한 자릿수가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합니다. 정구승 변호사가 틀리게 많은 분들이 반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다 틀려왔습니다. 네, 왠지 더 나올 것 같아요. 정구승 변호사가 일부러 이런 얘기 하나? 더 나오라고? 혼신의 영내발이라고 하죠. 자,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 현장 모습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고 현장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럼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내란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됐는데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사형 구형? 저 사형 바랬습니다. 바란 만큼 사형 네 나왔었고 근데 그 윤석열 씨의 그 네. 재판장에서 행동 자체가 뭐 또 한 번 더 웃더라고요.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사과 반성하는 모습도 없이. 전혀 없이 네. 네. 그러니까 끝까지 윤석열이 윤석열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 사형 구형 안 하면은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땅한 그 구형이라고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사형 구형은 마땅하다. 네. 사형 구형. 실제로 특검 내부에서는 사형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검 취재를 가본 결과 제가 왜 취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자시네요. 자꾸 기자분들이 전화와서 선배라고 해요. 네, 제가 그때 그 특검에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의 발언 중에 하나가 네. 인상 깊었던 게 제발 방송 나가서 압박 좀 하지 마라. 우리 특검이 다 본다. 압박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는 이번 특검의 사형 네. 구형은 오마이 TV를 비롯한 민주 진영 매체들의 어떻게 보면 설득의 승리였다. 왜냐하면 그때 회의 당시에는 많은 분들 다수가 오히려 과반수 이상이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특검이 사형으로 나아갔던 건 예. 오마이 TV를 비롯한 민주 진영에 있는 스피커들이 열심히 그 설득을 한 결과가 아니었나. 단적으로 제가 딱 그 지인 그 특검 내에 있는 지인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네. 처음 하신 게 제발 좀 쇼츠 좀 만들어서 돌리지 마라. 특검이 그거 보고 너 때문에 수사범위 하나 더 늘었었다. 그러니까 많이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거만큼 이제 많은 이제
그 진보 인사, 인사들이 사형을 구형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잘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 구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생각하고 계시지만 특검은 끝까지 그렇죠. 고심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조은석 특검이 막판에 윤석열 사형 이런 문자를 보내서 특검보에게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내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전례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음. 전두환과의 차별성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좀 있었다고 해요. 허허. 근데 저도 매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두환보다 더한 일을 하려고 했었고 그것이 실패한 것은 윤석열이 선의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과 군복 입은 시민들의 성숙한 태도 때문이었지 윤석열은 그 이상을 기획을 했었고 네.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는 살인이나 그 피해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그 내란 그 자체의 요건으로 봤을 때는 네. 전두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설득 논리를 열심히 폈고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받아들여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특검의 판단, 우리 국민들의 힘이 또 작용했다. 오마이TV를 비롯한 민주진영 방송이 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형 구형 이후에 이번엔 선고입니다. 선고 10년 구형이 된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있어서 어떤 선고를 내리게 될지 오마이TV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체포방해 혐의 오늘 선고가 있는 날에 계속해서 지금 뭐 이 국회 상황이 또 숨밖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아직 하고 있습니까? 필리버스터? 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필리버스터 네. 계속 좀 하고 있는데 2차 종합 특검 하는 거 이거 왜 지금 다 끝나는 권력을 또 부관 참시하느냐? 살아있는 권력을 특검해야지 이런 논리예요. 다 끝난 일을 왜 또 특검하느냐 이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희경 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다. 네, 그 마무리된 건도 불과 몇 건밖에 안 되고 네. 이제 진실을 다 밝혀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2차 특검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이 이제 명태균 씨 관련돼서 김건희 특검이 밝히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그 뭐 내란 외환 뭐 최상병 특검도 이제 마무리 못한 것도 있지만 제일 네. 중요한 거는 국정농단 그리고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일단 뭐 법안이 없어서 이걸 못했다 저걸 못했다라고 특검 쪽에서 얘기는 했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 둘 보완을 해서라도 마무리는 다 돼야 됩니다. 국정농단 엄청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네. 의혹 뭐 이런 것들 이게 민주주의를 기둥체, 뿌리채 뽑아내는 그냥 맞습니다. 참 엄정한 그런 의혹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거. 네, 이번 2차 특검을 통해서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의혹 이게 사실은 12.3 그때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런 우리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네. 이제 빠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명태균과 관련돼 있었던 김건희 윤석열의 여론조사 부분에서 이제 그걸로 이어지는 김영선 공천까지 네. 해서 이게 시발점이 됐고 거기에 이제 국정농단에 명태균하고 이제 김건희 씨와 이제 긴밀하게 소통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건들도 있는데 이게 밝혀진 게 아예 없습니다. 아. 시작은 됐지만 그리고 그 창원 국가산단 관련해서도 그렇네요. 그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돼 있어서 이것도 지금 결론이 안 났고 그렇습니다. 저희 댓글로 보담님께서 슈퍼챗 주시면서 천하람 씨 7불사 왜 갔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했어요라고 핵심부터 맞습니다. 찌르시네요. 맞아요. 그때 7불사 가서 심고 이랬던 모습. 같이 삽질을 했지 삽질했던 않습니까? 모습. 네. 그것도 떠오른다. 그러니까 아직도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밝혀야 될 게 많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우리 정구승 변호사도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 계속 강조해 오셨죠? 그 본인들이 예전에 네. 많이 했던 그 슬로건 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숨기는 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사실 김건희 씨의 비리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기소된 것만 보면 김건희 씨가 한 3억 정도 해먹으신 자범 수준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단위가 컸던 게 캄보디아 네.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뭉태기가 큰 것들은 정작 기소조차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2차 특검이 가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구명 로비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진 게 없고 네. 그리고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외환 혹은 그 계엄 당시 검찰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또 김건희 특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결국 검찰이 지금까지 기존의 수사기관이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나가지 못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음.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말버둥을 친다. 특히 댓글에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지만 네. 천하람 그 의원께서는 그때 왜 칠볼사에 가셨는지, 당 대표가 뒤에서 코를 후빌 때 왜 자기는 삽을 들고 홍매화를 심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 그것들이 다 지금 파편화되어서 개별 경찰청에서 수사 중인데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특검을 통해 명명백피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특검은 꼭 필요하다. 자, 천하람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지금 18시간 정도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당이 좀 떨어져 보이네. 진짜 얼굴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홍매화차라도 하나 드셔야겠어요. 홍배하차 추천합니다. 그래요. 이 천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도 있게 되는데요. 한번 그 내용 지켜보도록 하고, 자, 저희 댓글을 통해서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호리너님께서 변호사계 아이돌 훈남 정구승 변호사님 요즘 수고 많습니다. 부산에 상상 응원할게요라고 하셨고, 그리고 강희경님 많이 이뻐지셨네요라고 또 댓글 주시면서 슈퍼챗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모세님이 강희경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계신데, 자, 이렇게 종합 특검의 필요성 강조해 주셨고, 필리버스터 이거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가 우리 이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수립부터 부패와 이제 몰락까지 이리저리 이제 관여된 명태균 씨지만, 뭐 일말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책임감 이건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기사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소감, 기사 본 소감 궁금합니다. 여전히 뻔뻔하구나. 뻔뻔하구나. 거짓말은 본인이 다 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전히 거기에 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꼭 강혜경 정말 씨를 윤석열 비난하는, 씨, 예. 윤석열 씨 이꼬르 명태균입니다. 윤석열 이꼬르 명태균이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책임 안 듣기나 명태균 대답은 이렇게 우리 오마이뉴스에 올라와 있는 그런 인터뷰인데, 그러니까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밑에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 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저의 거짓말로 뭐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놨던데 네. 저는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음. 명태균의 지시로 이제 지시를 다 받고 저는 업무 수행을 했고, 네. 그 여론조사 그 청구서 관련해서도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돈을 받아와야 되니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그 견적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수하고 금액 가지고 자꾸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는데, 네. 만들어서 제가 컨펌을 본인한테 직접 받았고 그걸 가지고 돈을 받아오겠다고 갔기 때문에 저는 아하. 그 내용을 뭐 김건희 씨한테 보여줬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분명히 이 돈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이게 건수와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바람에 네. 특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54건 해서 2억 7천으로 딱 정해졌던 금액이거든요. 네. 이 금액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사의 건에 대해서 내용들이 다 있고, 이제 이 금액을 검찰에서도 확인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을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강혜경이 거짓말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녀서 참 좀 마음으로 좀 찹찹합니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 계속해서 뭐 여론조사 조작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소 사실도 네.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밑에 사람들이 한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같이 일하는 밑에 직원이 지시나 아니면은 어떤 얘기 없이 그냥 혼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 녹취에도 명태균 네. 씨가 하나하나 그러니까 조작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자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보정을 시켰다. 조작이 아니고. 그건 절대 보정이 아닙니다. 조작입니다. 어깨뽕 네. 넣는 것도 맞습니다. 조작인 네, 거잖아요. 네, 그쵸. 조작이죠. 네. 그런 것처럼 예, 그래요. 공천 대가가 아니라 급여라는 주장도 또 이번에도 반복을 했어요. 네. 급여를 급여. 절반을 주는 게 네. 그걸 우리는 대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게 급여 명세서로 맞습니다. 찍혀 나오건 뭐로 나오건 아. 그거를 대가성으로 주면 그걸 대가라고 부르기로 했고, 우리는 그걸 죄라고 범죄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 대한민국의 네,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법치입니다. 있고요. 네. 네. 법치국가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 똑같다라는 거. 녹취가 있습니다. 이론 한 예. 장 틀리지 않고 갖고 오게 해라. 그리고 여사가 말한 거 못 들었냐. 이거는 황금이를 네, 위해서 네. 해주는 거다라는 황금이. 식의 녹취가 너무 많은데, 그게 급여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네. 그렇게 급여를 받는 게 대가예요.
예. 맞습니다. 명목이 급여 명세서라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급여라 하면 당당하게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보고 항상 몰래 줘라. 그리고 몰래 줘라.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주변에 누군가가 이제 돈을 받는 거를 살짝 눈치를 채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혹시 명분부장 의원한테 생활비 받아가나?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이제 제가 의원한테 보고를 했죠. 이제 이러이러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생활비 주는지를 알고 물어보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밖으로 새어나오면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급여라 하면은 나 이 사람한테 뭐 달달이 얼마씩 주고 있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여라고 하면 그 월급에 관해서 빠지는 세금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우리 건강보험료 네. 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현금으로 받아가셨잖아요. 왜 또 굳이 저를 통해서 현금을 빼서 줘라 했는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명태균 씨는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혜경 씨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참 이 기사를 계속 뭐 볼 때나 주장을 볼 때마다 네.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 자체가. 화가 치밀죠. 아. 네. 어떻게 보면 제가 10여 년 이상을 믿고 따랐던 존재입니다. 근데 본인이 이게 그 처음에 저보고 이제 다 덮고 쓰고 가라 했던 그 레파토리를 지금 김영선 씨하고 명태균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걸 그대로.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이거를 다 덮어 쓰고 갔었으면 정말 이 상황이 그대로 내가 다 잘못한 걸로 내가 안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진실을 밝히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했다. 네. 한편으로는 이게 참 맞서 싸우기 힘든 거잖아요. 결심하기 어려웠던 네. 건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도 잘했다. 잘했다. 네. 사실은 많은 국민들께서 또 시청자분 마찬가지지만 많이들 응원도 해주셨고 그런 것도 힘이 됐겠죠. 네, 엄청 큰 힘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명태균 씨의 전략은 뭡니까? 이렇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주장에서 결국에는 읍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읍수밖에 없다. 이미 판결문은 어느 정도 작성이 됐을 거예요. 2월 4일 날 선고죠. 2월 4일. 예, 그리고 저는 오마이뉴스가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이게 그 사회에서 하는 마지막 인터뷰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옥중 인터뷰는 조금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참 잘 잡으셨다. 그 피고인의 마지막 그 인터뷰를 우리가 잘 담았고 네. 앞으로 이제 수감생 활동하는 인터뷰가 좀 어려우실 테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마지막 이제 가기 전에 웃고 있네요. 예. 네. 마지막. 그 다행이에요. 아주 제일 추울 때는 피해서 들어가시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다음 해에도 겨울이 있는 거라서 그때 네. 반성을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성해야 된다라고 찝어드리고